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있어 보여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먼저 이번 소식을 전해드리기 앞서서 저는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꼴이 된 건가요? 저는 이런 나라를 바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는 이제부터 전해드릴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23일 오전 동해 독도 인근 한국방 공식별 구역 이하 카디즈를 넘어 독도 영공까지 두 차례 침범해 우리 측이 전투기를 출격시켜 경고 사격을 했다고 군이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 군용기와 함께 기동하던 중국 군용기는 영공 침범은 안 했지만 사전 통지 없이 우리 카디즈를 넘나들었다고 하는데요. 카디즈를 침범한 중국 군용기 2대는 H-6 폭격기, 러시아 군용기 2대는 Tu-95 폭격기이며 영공까지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 한 대는 A-50 조기경보 통제기라고 합니다. 군 당국자는 23일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이날 아침 동해상 카디즈를 진입했으며 이 중 러시아 군용기 한 대가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공해 우리 군이 대응했다고 했습니다. 타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이번이 처음이며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카디즈에 진입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 군이 이에 경고 사격한 것도 이번이 첫 사례라고 하는데요. 카디즈는 국제법상 영공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 항공기가 방공 식별구역에 넘어올 경우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이 관례입니다. 군은 최초 이날 오전 6시 44분쯤 중국 군용기 2대가 이호도 북서방에서 카디즈에 진입했으며 이후 카디즈 진입 이탈을 반복하다가 중국 군용기 2대와 만나서 한때 총 4대, 중국 2대, 러시아 2대가 카디즈를 함께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4대의 군용기는 20여 분 만에 카디즈에서 벗어났으나 이와 별개로 동쪽으로부터 카디즈에 별도로 러시아 군용기 한 대가 진입했고 군은 러시아 군용기 한 대에 대해서 접근하는 우리 공군기가 차단 기동을 했으며 해당 군용기가 9시 9분에 독도 영공을 침공해 플레어 투하와 경고 사격 등 전술 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러시아 군용기 한 대는 3분여 만에 독도 영공을 이탈했지만 러시아 군용기 한 대가 9시 15분에 또 카디즈를 넘어와 9시 33분 독도 영공을 2차 침범했습니다. 이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공군기가 다시 경고 사격을 하자 9시 37분에 독도 영공을 이탈해 북상했다고 합니다. 합참은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제주도 서남방 및 동해 북방 한계성 북방에서 군용기들을 포착 시부터 우리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추적 및 감시 비행과 차단 기동, 경고 사격 등 정상적인 대응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경고 사격은 1차 80여 발, 2차 280여 발을 쐈으며 러시아 군용기보다 1km 정도 앞쪽에 사격했다. 접근하지 말라. 경고 사격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방송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에게 우리는 이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이런 행위가 되풀이 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 연방안보회의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라는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외교부도 이번 일에 대해서 추거웅 주한 중국 대사와 막심 볼코브 주한 러시아 대사 대리를 조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인데요. 이 두 나라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해당 지역은 한국 영공이 아니다 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카디즈가 한국의 영공이 아니라고 강변했고 러시아는
한국 공군 전투기로부터 위협을 당했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화충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카디즈는 영공이 아니며 모든 국가가 그곳에서 이동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러면서 영공을 무단 침범했다는 한국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고, 러시아 국방부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 전투기가 러시아 항공기를 위협하는 위험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 조종사들이 러시아군의 중립 수역 상공 비행을 방해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한국 조종사들이 러시아 폭격기와 교신하지 않았다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 두 나라는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국가들입니다. 두 나라 다 UN 상임 이사국이고,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있음에도 국제사회의 비난 때문에 만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대놓고 영공을 침범당했는데도 저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걸 보면 진짜 국격이 무너져 내린다는 말이 딱 맞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부가 너무 지나친 대북 유화책을 쓰고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저자세로 외교를 일관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여러모로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 대가가 이렇게 참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만일 한미일 공조가 여전히 튼튼했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남의 영공을 침범하고도 저렇게 대놓고 한국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지금 그나마 우리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일본을 상대로는 반일 감정을 고조시켜서 일본과의 관계 자체를 최악으로 몰고 가고 있고, 미국 역시 이런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무능을 보고서는 학을 떼고서는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최소한의 선을 지켰다면 이렇게 여기저기서 무시당하고 왕따 당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정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이 맞긴 한 겁니까? 제가 볼 땐 그 선거 문구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로 느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이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지지를 보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정부가 국민이 보내준 성원에 배신하고 최순실 같은 이상한 사람에게 놀아나며 해야 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표를 주겠다는 생각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보다도 더 최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박근혜 정부는 안보라는 울타리를 허물고 경제라는 빵의 덩어리를 마구 잘라 없애는 짓은 하지 않았지만 이 정부는 그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우리가 모두 한 손에는 3년 전의 그날처럼 촛불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서야 할 때 같다는 생각이 드는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공유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